아, 이제 5화입니다. 5화. 진짜 이제 후드 풍량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풍량 설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죠. 급식소에서 유지되고 있는 후드 풍량 설계 기준은 지금 이제 코사 가이드 기준에 통해서 코사 가이드가 가장 정확한 어떤 풍량 측정 설계치처럼 여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후드 풍량에 대한 선택 기준이 양쪽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드 설계를 할 때 어떤 변수 값에 의한 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면풍속에 의한 개구면의 면풍속을 곱하는 방식으로 했었을 땐 어떤 급식소의 고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후드가 가지고 있는 풍량이 과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후드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소의 어떤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풍량의 변경이 다분히 있어야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에 대한 고려보다는 일정한 수치 해석을 하다 보니 후드의 용량이 부족한 그런 설계 방법들로,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 설계라고 해서 그것마저도 줄이는 방법으로 선정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문제라고 하다 보니까 과다로 잡히는 풍량 설계법으로 설계해라 라고 픽스가 되어 있던 문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식소에서 후드를 설계하는 방법은 통상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새 계속 기준으로 되고 있는 코사 가이드 기준, 또 하나는 상향식 후드 설계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요. 이 설계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들을 한 번씩 배우면서 이 값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눠보면 후드 설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이 설계치에 해당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후드 풍량의 설계라고 하는 기준은 여기 나오는 요 Q3가 요 Q가 얼마냐, 요 Q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요 풍량이 얼마이냐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 풍량이 얼마이냐, 분량이 얼마이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넘어갔을 때 여기가 0.5, 0.7로 가라, 이런 것이 코사 가이드 기준 방법입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장변과 또 B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B라고 하는 단변에다가 요 개구면의 풍속을 0.5 또 0.7로 규정화 시키면서 요 Q는 니코로 AV이다 보니까, 요 면적과 요 개구면 A 곱하기 B, 즉 A 곱하기 B와 거기에다가 0.5를 곱해라 또는 0.7을 곱해라 했는데, 요게 메타 3승 퍼 세크이다 보니, 그럼 이제 CMS가 되겠죠. 요거를 아워로 바꿔라 이러니까 60 곱하기 60 해가지고 앞에다가 3600을 이렇게 수치 환산을 위해서 곱해가지고 요것이 풍량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코사 가이드 기준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준법에 의해서 풍량을 설계해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옆에 이 속도, 요거를 제어 속도라고 해서 0.5, 0.7로 설계해라. 그래서 이렇게 Q는 니코로 3600에 A 곱하기 B 곱하기 0.5 또는 0.7을 곱해라,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는 게 코사 가이드 기준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향식 후드 방법,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한 변수 값을 완료해서 후드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공식은 7200의 H의 2분의 A 플러스 B 2X인데요. H는 요 후드면의 높이에 따라서 당연히 요 도달거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H값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장변인 A와 단변인 B를 더해서 곱하기 2 한 다음에 방해기류, 요 안에 들어오는 방해기류가 0.15냐, 0.3이냐, 0.45냐에 따라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 값에 15%를 고려해라, 30%를 고려해라, 이 값에 45%를 고려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게 나오는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요. 요때 값은 CMH 값입니다. CMH 값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600의 A 곱하기 B의 제어 속도, 제어 풍속도도 똑같이 CMH 값입니다. CMH, 큐빅 메타퍼 아워라는 뜻의 CMH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요게 큐노니코로 AV니까, 요 H가 2개, 그 다음에 요 D, 둘레가 2개. 그래서, 이 공간의 면적, 이 공간의 면적은, 이 공간의 면적은 H 2개와 이 둘레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2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둘레, 거기에다가 VX, 즉 창문을 열었을 때 방해 기류가 0.15냐 0.45냐죠. 2 곱하기 둘레는 높이니까 2 곱하기 H 곱하기 둘레는 A 장변 2개, 단변 2개다 보니까 A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B 해가지고 나누니까 이렇게 넘어오면서 3600 이런 식으로 변화되면서 7200의 2분의 A 플러스 B의 VX니까 결국 이 공식은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값은 이 높이가 보통 평균 0.6, 우리가 말한 요 후드의 높이 600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 높이의 조정에 따라 가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요 지금 이 주변으로부터 방해 기울이는 창문을 다 닫고 했을 땐 0.15, 창문을 열었을 땐 방해 기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0.3, 완전히 개방했을 때는 0.45라 그래서 이 방해 기류에 의한 값대에 따라서 이 값이 증가되고 떨어지는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저는 요 상향식 후드 설계 방법을 가지고 급식소의 기류 테스트를 이후에 방해 기류 영향에 따라서 여기에 후드 풍량을 얼만큼 올릴 것이냐를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초기 때는 많이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 가이드 기준이 나오고 다시 개선 매뉴얼까지 나오는 현 단계에서는 지금 코사 가이드 기준을 통해서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현장에 맞춰서 적정하게 하라 그러면 저는 아직은 이 상향식 후드 설계 방법을 가지고 기류 테스트 이후에 이 방법을 통해서 개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고, 신축에서는 설계할 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이 기준 방법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급기의 양을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코사 가이드 기준과 상향식 적정 설계를 가지고 양쪽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사 가이드는 요 개구면이 고정되어 있고, 이 상향식 후드는 후드 높이에 따라서 이 도달거리 H를 우리가 조정함으로써 이 개구면을 올리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공간을 놓치고 낮출 수가 있음으로써 여기에 후드의 방법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구면은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코사 가이드는. 왜냐하면 일정한 높이의 후드 높이 H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치 높이가 2000에서 2200 사이다 보니까 늘 개구면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해 기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방해 기류가 세든 안 세든 하여간 그거에 의해서 방해가 있든 없든 풍속은 일정하게 설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값이 무조건 한 개입니다. 0.5를 넣을 거냐 0.7을 넣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풍량에 대한 선택 기준이 되게 심플합니다. 공식 또한 3600에 전부 다 곱해버리면 됩니다. 0.5를 곱할 거냐 장, 단변을 다 곱해버린 다음에 3600으로 하면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곱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풍량가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내부에 문이 꽉 압착이 걸린다든가 또는 방해 기류에 의한 상당한 교란이 일어난다든가 뭐 엄청나게 세가지고 소음의 문제가 촉발된다든가 하는 2차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상향식 적정 설계는 결국 이 개구면을 우리가 H라고 하는 이 값을 높이로 조정하지 않고 도달 높이로 조정함으로써 이게 0.6에서 약 1.0까지 변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풍량은 계속적으로 이 값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풍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방해 기류, 즉 방해 기류는 어떤 창문이라든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밀봉이 돼 있을 때는 15% 정도, 0.15 정도를 고려하면 되지만 만약 창문을 열었다 그러면 그거의 2배, 0.3m/s를 고려하고 완전히 문이 개방된 상태이다 그러면 0.45 정도를 고려해서 풍량이 올라가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결국
문이 다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0.45로 설계를 하고 여기에 인버터를 장착한 다음에 도달 높이 정도는 그냥 고정점을 하게 되면 인버터에 의해서 충분히 풍량이 제어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값들에 대한 변경이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잘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설계처에서는 이 최소 설계법, 즉 픽스되어 있는 최소값을 적용해서 적은 문량이 나오게끔 하는 설계적 관행이 있다 보니 이 상향식 적정 설계에 대한 부분이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구면을 도달면 도달거리로 해석함으로써 도달거리 조종에 따라서, 즉 후드의 필터면과 조리면의 높이가 조절함에 따라서 풍량이 변경될 수 있고, 또 방해기의 영향에 따라서 제어 풍속을 조절함으로써 풍량이 증감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조건값이 도달 높이라고 하는 것과 방해기의 상태에 따른 조건값이 두 개이다 보니까 설계자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조건에 대한 측정한 능력이 있었을 때 이 설계가 정확한 적정 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는 업그레이드라든가 개선 효과를 했었을 때 기류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병행하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적정 설계로 유지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렸다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현장적 경험과 설계적 경험을 통해서 급식소에 적정한 후드를 적용하는 것이 설계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설계 풍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학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풍량이 나오게 되고, 그 풍량에 대한 설계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코사가이드 기준법이고 하나는 상향식 적정 설계 기준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후드 설계를 할 때 결국 후드를 어떤 모델링, 즉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만 그거에 맞춰서 되겠죠. 저희들이 경사식 후드라고 해서 경기도형 후드를 양쪽 사이드 패널이 자연스럽게 붙는 경사식 후드를 설계해가지고 놓다 보니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가장 적정하게 이상적으로 배출하는 구조가 나와서 이렇게 후드 가시와 표준 모델을 급경사식 후드, 즉 이렇게 한쪽 면으로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만드는 급경사식 후드를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호흡기 보호는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쪽에 개구면 풍속과 방해에 대한 영향들을 설계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적정하게 나오는 값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급식소의 또 다른 이슈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표준화되어 있는 후드를 결정하고 그 후드의 풍속을 결정하고 풍량을 결정하는 모델을 선정해 줌으로써 이렇게 적정한 후드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후드의 모델을 픽스하고 이 픽스된 모델 기준으로 적정한 풍량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아마 상당한 개선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배기 풍량을 높이는 방법 말고, 그러니까 결국 급식소에서 가장 안전하고 적정하게 뺄 수 있는 배기 후드 형태는 어떤 것이냐. 경기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경기도식 후드 모델을 통해서 이명 극경사식 후드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구조를 완성했고, 그렇다면 여기에 코사가이드 기준에 맞춘 3600의 A 곱하기 B 곱하기 제어 풍속인 0.5, 0.7을 곱하는 방식과 함께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만 이 선정은 지금 급식소 내에서 상당한 과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상에서 얘를 최대로 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적정하게 뺄 수 있는 설계 조건도 인버터에 의한 적정 풍량의 기준이 또 필요합니다. 이 적정 성량 설계를 필요로 할 때 바로 옆에 우리한테 상향식 적정 설계 방법으로 Q는 이코로 7200에 H에 2분의 A 플러스 B의 VX 해가지고 이 도달 높이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완성되어 있는 급식소 안에 급기량의 제어 풍속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이 안에 적정한 제어 풍속이 얼마인지를 해서 운전시킬 만한 풍량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설계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는 코사가이드 기준에 의한 설계를 하고 있지만 막상 오픈하고 나서 모든 급식조리실에 그럼 여기 적정한 설계는 언제냐? 왜냐하면 최대 피크로 하는 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했었을 때 필요한 이
후드 적정 설계, 즉 이 상향식 후드 적정 설계 방법을 통해서 방해기류의 완급이라든가 설치되는 후드의 적절 높이라든가 도달되어 있는 H값을 조정하고 그 안에 발생되는 저압의 양을 고려해서 적정한 풍량을 2차 제어하고 그 2차 제어한 것을 인버터의 상사 법칙을 통해서 모타 그 관련되어 있는 모타에 이렇게 말하면 조정수 주파수 헤르츠를 조정해서 적정한 풍량과 적정한 풍량이 RPM에 의해서 조절되게끔 이렇게 현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후드 풍량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있고요. 뒤에 후드 공학적 설계에 가면 좀 더 디테일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후드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이 방해 기류와 이 와류에 대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송풍기의 그러니까 배기 풍량이 조금 설계치보다 높으면 일직선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 방해 기류나 속도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내부 솥에 의해서 빙빙빙빙 돌아가는 와류 형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상석 부력과 방해 기류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열상석 부력과 주변으로부터 틈새 외기나 틈으로부터 들어오는 방해 기류에 의해서 이것이 벡터 값에 의해서 회전으로 돌아가는 와류가 이 솥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우리가 와류 형성이라고 하고요. 이 와류 형성을 일직선의 곡선 관계로 바꿔내게끔 설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설계 적정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천재 갖고 있는 급식소에서 여름과 겨울에 얼마 정도의 방해 기류가 발생되는데 그 방해 기류를 극복하는 후드 풍량을 현장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을 현재 찾아내는 것이 급식소의 강력한 이수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가 코사 가이드 기준에 의한 설계 방법과 또 지금 적정성에 의한 설계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빠르게 이 후드 방법들을 풍량을 설계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시켜서 이 코사 가이드 기준에 맞는 제어 풍속값과 이 지금 상향식 적정성에 맞는 높이와 방해 기류 값을 찾아냄으로써 우리 급식소가 최대값과 적정하게 운전하는 값 중간 어드 값을 찾아냄으로써 가장 안정적인 급식소의 값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 후드 풍량의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후드 풍량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찾아내고 이 설계값을 통해서 현장에 시공하면서 이 적정성한 이 수치값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찾아내고 이것이 도입돼서 보다 안전한 급식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현재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